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추웠다. 내일 비 온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내일 비 또는 눈인지. 오늘은 살짝 좀 포근한 날씨가 된다는데 그래도 패딩 입어야 됩니다. 너무 춥습니다. 네, 감기, 독감 조심해야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는 독감 예방 가운데 카톡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씨 카톡을 주진우 기자가 공개를 했어요. 네. 세강자 이준수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근데 저는 카톡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보면 2015년 5월 12일 날 김건희 씨와 세강자 이준수 씨와의 나눈 카톡인데 김건희가 묻습니다. 도이치는 어떻게 해? 그런데 여기 준수한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이준수가 아니라 준수한 사람이 요즘도 주식해? 아직도 그거냐? 결혼했구만 크 하니까 김건희 씨가 결혼 안 했는데 4,500원 단가.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네, 김은지 기자 어제 취재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요. 저희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너무 좀 해설이 불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던 건 서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고 그때 뭐 기사도 뭐 났던 것들 뭐 뒤늦게 난 기사였을 수도 있지만 여튼 그 유명한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2015년에 김건희 씨가 결혼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분명히 은어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은어다. 결혼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주식을 다루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어떤 맥락이 있을 텐데 게다가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4,500원 단가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이건 어떤 맥락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성철 소장이 주식을 꽤 오래 했던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시고 하는 말이 여기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오랫동안 물려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던데요. 이제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여전히 도이치 주가를 가지고 있냐라는 의미이고 근데 너 혹시 그걸로 오랫동안 본의 아니게 가지고 있으면서 물렸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아니다. 나는 4,500원 단가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해설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팩트는 당사자들한테 확인을 직접 해야 되겠지만 그 해설이 좀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이 아니라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속였다. 근데 2012년에 결혼해놓고 결혼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 시장의 은어다. 주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점에 드러나는 거지만 장윤호 선배가 정말로 주알못. 코스피 이제 5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식 투자라는 거 1호도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배경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준수 씨가 특검을 통해서 구속 수감이 된 것도 그리고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도주를 한 것도 보면은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에 대한 모종의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런 대화 맥락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건데요. 가치 투자를 함께 결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까지도 격의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의 얘기는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은 이런 얘기까지도 편히 할 수 있는 사이가 이준수 씨와 김건희 씨 사이기 때문에 심지어 도이치모터스라는 것들은 뭐 LG, 삼성, 현대처럼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주입니다. 중소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준수라는 사람을 배경을 아시겠지만은 주식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는 여러 가지 컨설팅 과정에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분한테 의탁하고 상의하는 사이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것도 김건희 씨가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조력자가 있는데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김건희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석해 주세요. 이준수 씨가 끼고 살면 결혼한 거지 희응 하니까 딴정 피우는 이모티콘을 날리고 도이치 바보야 팔아?
이따가 보고 알려줄게. 시장에 좋은 거 천지인데 유유. 꼭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내가 물린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준수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정도로 가지고 있었으면 너는 물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바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그럼 팔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해설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톡이 나온 게 단순히 가십이 아니라 저도 세 가지 지점에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방금 구교훈 기자가 해설해주신 그 내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적인 측면이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5년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차가 2009년, 2차가 2011년이었는데 2015년까지도 이런 대화를 두 사람이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팩트라고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 도이치 사건에 무혐의를 줄 때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김건희 씨는 주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 검찰의 당시 판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이제 아이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준수 띄우고 한 띄우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단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 카톡에 그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남편인 윤석열 씨는 어떻게 저장이 돼 있냐면 윤석열 씨는 그냥 윤석열이라고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회장인가 대표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대요. 그런데 다 유일하게 이름이 아니라 뭐 유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름이 아닌 뭐라고 할까요? 어떤 풀어서 쓰여 있는 이름으로 쓰여 있다는 게 좀 또 눈여겨볼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수한가 보죠. 여러모로 뭐라고 김건희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히나 범죄 혐의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자꾸 이제 그 세설에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김건희 씨 변호인단도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고 지금까지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져도 참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다. 이거는 맞습니다. 확실히 그런 내용이 아니다 말을 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맥락을 보더라도 적어도 이 대화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화의 또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 기자 라이브에서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혹시나 특검과의 그 유착관계에 의거한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 실수하는 거는 변호인단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덜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은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의 그런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내용의 신빙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주는 실수를 하고야 말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지우 변호사가 어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일부에서 김 여사가 이준수에게 결혼 안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근거로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이준수는 내연 관계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문자는 이준수 씨가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스랑 결혼했냐? 도이치모터스랑 결혼했냐? 그러니까 그 김은지 기자께서 설명해 준 그 내용이죠. 그런 취지로 보낸 거고 그게 도이치와 결혼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주가 조작의 은어였다라는 것을 우회해서 그렇습니다. 최지우 변호사가 인정을 해준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결혼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조작은 뭐 모르겠고 우선은 보유를 장기로 했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던데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이어질지 범죄 혐의로 이어질지는 특검이 좀 증명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도이치 바보라고 불릴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주가 조작을 그러니까요. 아주 도이치와 꼼꼼하게. 바보, 도이치와 결혼. 그렇습니다. 훨씬 더 사실은 본인의 혐의를 구증하는 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봤더니 최은수는 회장님 이렇게 되어 있다는 회장님으로 자기 엄마를 그것도 참 특이해요. 참 특이합니다. 엄마를 회장님이라고. 자 그런데 제가 취재 편의점을 늘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광고주를 그럼요. 광고 시작할 때 없었을까요? 저 잠깐 그 생각했었는데 오늘 결혼할 광고는 어떤 건가요? 장기 보유. 오늘 장기 보유할 광고. 오늘 결혼할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여기가 결혼해야 됩니다. 자,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활동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산양보호 이슈 리포트 제작, 도시공공 공간 인터뷰 기록집 제작, 전북 인권운동 포럼 개최,
울릉도 여행 플로깅 지도 제작, 포괄적 임신 중지 활동가 상담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예산 감시 및 분석 프로젝트, 교육소의 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정말 다양하죠. 잘 생각해보면 뉴스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들에까지 걱정할 이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은 것은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과는 다른 재단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고 우리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아름다운 재단과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재단 중에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재단과 결혼하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아름다운 재단과 결혼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혼할 주체. 자, 2주 만에 차오르는 자신감. 디어 오늘 동키크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던 나에게 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작은 선물 어떠십니까? 유럽에서는 화이트 골드라고 불릴 만큼 귀한 동키 밀크를 한 통 가득 담은 디어 오늘 크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착유한 동키 밀크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피부가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동키 크림은 바르는 순간부터 광채가 살아나고 끈적임 없이 쫀쫀하게 피부를 코팅하듯 보호해줍니다. 밤에 듬뿍 바르면 다음 날까지도 정말 촉촉하다 이런 후기도 진짜 많고요. 주름 미백 기능성까지 인증받은 디어 오늘 동키크림 지금 3개 세트 52% 할인돼서요. 56,160원. 56,160원에 3개의 세트를 한꺼번에 사실 수 있으십니다. 착한 가격에 고기능성 크림을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전화번호로 동키크림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바르고 광채 안 난다 그러면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 사이에 구경 씨가 발랐어요. 네. 네. 빛이 나네. 그러니까 저는 집에 쓰는 화장품과 이혼하려고요. 이제. 오늘 동키 디어 오늘로 저희가 새 장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혼 몇 번 하시나요? 오늘만 한 4번 하는 것 같아요. 야, 저희 진짜 천재적인 광고 요정입니다. 광고 요정 방송. 진짜 이렇게 훌륭한 방송 있는 옆에. 야, 진짜 방송할 걸 그랬다. 생각이 좀 듭니다. 크림 수사님이 리뷰도 썼고 너무 좋다고. 예. 이게 결정적으로 보니까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서 냄새가 지나면은 사실은 기피하게 되는 성향이 있는데 이거는 냄새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효능만 가질 수 있다면은 새 결혼 가겠습니다. 바로 새 결혼 가기로 결심하신 국회의원 기자입니다. 너무 재밌다. 네, 하여간 오늘 불륜과 결혼으로 시작하는 취재편이 다소 좀 낯뜨겁긴 하는데 하여튼 그 주진우 기자가 카톡을 더 좀 가지고 있겠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어디까지 보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튼 좀 사적인 내용도 있다 보니까 이준수 씨와 뭐 아무래도 뭐 이제 서로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카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공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궁금하네요. 저도 좀 얻어서 같이 좀 보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그 백혜룡 경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오고 사실은 이 정권 유착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프로그램에도 백혜룡 경정이 자주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 어제 발표한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은지 기자님? 네, 그러니까 뭐 우선 사실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그리고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나온 수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뭐 아쉽지만 또 이게 앞으로의 또 다른 영역에서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문정 이제 지검장이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추측과 사실은 좀 구분해야 되고 수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을 통해 가지고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이 정도 시간 안에 물론 뭐
백혜련 경장 같은 경우에는 몇몇의 이제 부적절한 사람들 때문에 수사가 잘 안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돈과 예산을 써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써서 이 정도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경찰 수사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는 것은 그 말레이시아 운반체들을 검거를 했으면 피의자들 공범 간에는 분리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말을 맞추거나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모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영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상에는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공범끼리 잡혔는데 경찰은 통역을 중국어 통역만 대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사실은 이러저러하게 회피 전략을 짜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의거해가지고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구중한 상황이기는 한데 물론 아직도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막대한 양의 이렇게 마약이 국내에 반입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보충적인 설명이 좀 더 자세했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이문정 지검장 자체도 이 수사를 망가뜨리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 아마 수사지휘라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말레이시안 공범들의 진술을 단초로 했던 백혜련 경장의 수사라는 것이 분명히 출발점이라는 걸 불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들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문정 지검장이 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내부 고발자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백혜련 경정을 그동안 많이 응원해 왔는데 동부지검에 발령받고 난 다음에 기록 검토 후에 매우 당황했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조사 중에는 진술이 번복되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말레이어로 이제 거짓 모의를 하는 이런 그 장면까지 영상에 찍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걸러냈어야 됐던 거 아니냐. 사실상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수사 타깃이 마약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백경정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김해 세관, 서울본부 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그 뭐라고 됩니까? 굴복할 수 없다. 결론에 따를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문정 지검장이 결국 수사 지휘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좀 더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의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증거 초창기 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증거가 다 날아가가지고는 이렇게 생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싸우기보다는 이문정 지검장과 좀 소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청하고 나서는 결국 검찰의 청구를 통해서만 법원을 통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 모양새보다는 혹은 뭐 다투는 모양새보다는 좀 이야기를 좀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혹이 있는 부분은 여전히 좀 있어요. 앞서 그렇게 많은 양이 저는 이제 그 들어오는 방식이 어쨌든 문을 또 열어주고 영동에 있는 곳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미진한 점들이 있었는지. 근데 이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본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수사 경과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강제 수사라는 거는 기밀이 지켜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모르게 이제 불시에 급습을 해야 되는 건데 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이렇게 언론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수사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다만 이제 장윤 선배 지적을 해줬지만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막대한 양의 마약이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설명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 하나 더 붙이면 이 그 마약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이 들어와서 세관 직원이 의심받은 것과
실제로 그 수사나 수사 공보 관련된 부분들을 윗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러저러하게 연락하고 회유했던 부분은 또 별도의 트랙일 수도 있거든요. 뭐 사건 진위와 무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이제 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경찰 간부가 수사하는 당사자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요. 너무 부적절한 행위. 게다가 그 경찰서에 근무하지 않는 서장도 아닌 사람이 전화도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경위에서 백혜룡 등등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정도는 수사 자료를 통해 결과 발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명징하게 더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청장이 징계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팔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사가 만약에 미진해서 초기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마주한다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태했던 경찰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직무감찰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통일교 관련해서 이제 오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아침 SBS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은 천정궁을 찾아가서 경배한 여야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한겨레는 15명이라고 썼는데 SBS는 16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인원이 특정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상당히 수사가 좀 진전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이제 윤영호의 최초 진술에 의거한 것이고 언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숫자를 또 기록하는 게 늘 뭐 이렇게 그런 일이 꼭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15명에서 16명 사이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보도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15 그렇게 내지 생각이 좀 16명. 드는 것인데 저는 이게 사실 사건의 실체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된 일인데 이게 지금 윤영호라는 사람이 진술한 시점과 지금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윤영호는 아마도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고 아마도 김건희 등을 향한 칼날이 가속화될 때 그 조사 과정에서 그 여당과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고 윤석열 특검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때문에 특검은 그걸 방향타로 갖고 조사를 했을 텐데 윤영호 스스로가 아마도 이제 자수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교 교단과 윤영호는 어떤 심산으로 이 문제를 그렇게 진술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만 하더라도 한학자 총재가 수감될 거라는 생각을 못할 때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통일교라는 것이 결국은 이 수사라는 것이 진전이 되게 되면 통일교 교단 자체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뭔가 주저하게 만들려는 요인으로 뭔가 이렇게 여야 공이 여러 가지 만남과 금품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초창기니까 해보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수사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김건희 특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보도가 이루어진 시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학자 총재가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단의 그 대빵이라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두머리가 이렇게 사법 처리가 됐고 그건 결국은 이제 종교적인 신뢰성 문제가 맞닿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이제 그 특정한 정파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 했다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망측지 종교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동적으로 피해자성을 가지는 그런 호소하는 측면도 없지가 않거든요. 그런 맥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보도가 최초에 이제 윤영호라는 사람의 진술의 발화 시점과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사들을 써봐서 알지만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을 취재할 때 우리가 인용하는 부호들이 있습니다. 뭐 수사기관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 사정기관에 따르면 특검에 뭐 한 결과 이런 건데 이 기사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통일교를 안팎을 취재한 결과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등장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런 그 의혹들을 보도하게 된 경위 역시 물론 실체 관계는 밝혀야 되겠지만 특정 부분의 영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자술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관련 보도가 나온 것은 지난 2일 중앙일보가 첫 보도였고 8일에 한겨레가 쓰고
그리고 이제 10일 오늘 SBS가 이제 추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핵심은 물타기에 있다. 그리고 특검이 왜 공정하게 양측을 공의 수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를 낚아챈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한동훈인 거죠. 그러면서 특검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특검이 이걸로 구속되어야 된다라고 수위 높은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어떤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국면이기도 네. 하고 하니까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든 야든 똑같이 받았다. 똑같이 문제가 있으니 내란 수사 여기서 대충 덮고 넘어가. 뭐 약간 이런 김건희 특검도 대충 넘어가. 약간 이런 뉘앙스로 각을 세운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데 저는 오늘 윤영호 본부장이 오후 4시에 있을 재판에서 네. 추가로 또 폭로를 하게 될지 아마 예. 오늘 재판에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추가 폭로가 있을까요? 방금 이미 추가 폭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왔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 경향신문인데 저도 모르게 보도를 잘하네요. 보니까. 너무 방금 나온 거여서 10시 27분에 나왔는데 예. 지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까지는 또 어제까지 나온 사실이 있잖아요. 심지어 전재수 의원 이름을 JTBC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당사자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미래통합당 의원까지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당시에 현직이었던 사람한테 2018년에 줬다라고 문재인 정부 당시 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통일교가 로비했던 규모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냥 통일교 게이트 자체가 아주 커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이제 수사기관 출입을 해본 입장에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죄 사안 같은 경우에는 금품을 공유한 일시 장소가 특정이 돼야만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전재수 장관에 대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언론 보도마다 일단은 그 금품을 공유했다는 기간이 다 달라요. 그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에게 특별 보고가 있었던 시점을 못 받고 있죠. 2018년 9월 10일에 천정궁을 전재수가 방문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권성동의 금품 공여 사례 비춰봤을 때는 천정궁을 간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점이 이런 시점인데 통상적으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권성동도 의율을 했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만약에 우리 전재수 장관을 의율한다고 치면은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2025년 9월 10일이 도과한 일자인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거하면 사실은 이 진술이라는 것이 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만약에 누구는 8월에 진술했기 때문에 그 수사 왜 왔냐고 하는데 8월에 진술해서 9월 10일 전에 기소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권성동도 보면 몇 달이 걸려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비춰볼 때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다른 보도를 또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금품 공여 기간을 20년까지 잡은 기사도 맞아요. 있고 19년까지 잡은 기사도 있단 말입니다. 다 게다가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영호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금품 공여 흔적들을 많이 남긴 거예요. 물적 증거가 많아요. 간접 증거도 많고 정황 증거도 많고 심지어는 직접 증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그 전재수 장관이라는 것이 의율이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되려고 하면은 동일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 기사에 나온 양태만 가지고는 그렇게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중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마도 특검이 이 부분을 당장 수사하지 못한 부분은 그런 조건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저는 그 지금 뭐 이제 규모를 계속 키워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2명, 전현직 2명이었다가 장관급 4명. 뭐 그랬다가 15명, 지금 15명, 16명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특검팀에서는 윤영호 진술을 수사 보고서로 다 기록을 해서 국수본으로 이첩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이 마무리되면 그래서 요거는 김건희 특검하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상종시켜서 보면 안 된다. 이제 구분해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김건희 특검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당대회의 통일교 교도들이 대거 입당을 해서 실제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던 정황과 사건이 이제 권성동 대표는 그때 이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민주당 혹은 또 그밖에 인원들에 대해서는 좀 별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뭐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튀어나올 것 같아요. JTBC도 땡땡땡이라고 감춰뒀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제 오늘 저녁에 추가 보도가 그렇겠죠. 있을 것 같고 결국 대통령이 이제 통일교 해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얘기입니다. 강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고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에서 그런 전례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통일교 게이트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 집단이 본인들의 정치적 혹은 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지적해야 되겠지만 이 게이트는 결과적으로는 이 종교 집단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국제적인 스캔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은 논리는 간단하면 저는 그래요. 그럼 여야 금품 공여 문제가 있다면은 다 수사해서 밝히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원천적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이 규정한 정교의 분리 원칙을 어겼고 민법상의 그 법인의 허가권들 득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해진 일만 해야 되는 종교 단체가 이런 부분을 어겼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응당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들까지 이제 탈각해가지고 마치 통일교를 해산하려고 하는 게 금품 공여를 만약에 폭로해서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받는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종교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통일교가 로비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종교의 기본적인 신념과 범주를 벗어난 불법 행위를 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일교 나름대로의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마치 지금 이재명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통일교로부터 어떤 정치적 후원 또는 지원을 받아놓고 특검에서 일부러 여권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야권만 그 편향적으로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그 자체가 좀 정치적 프레임에 이 사건을 가두려고 하는 거다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는 강유정 대변인의 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알려드리고요. 다만 민주당과 주변에서는 이제 기독교 극우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지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우리 헌법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셔서 아시다시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되면 광화문에서 정광훈 씨가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종교 행사를 빌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의 이익과 이걸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로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국제적 게이트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단위가 보면 마이크 펜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우리가 이름 들어봤던 정치인들이 전부 통일교의 구명을 위해서 미국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사에 서로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하는 그 행사에 여야 불문 다 가려고 했었고 정치 그 지도자 대선 후보들이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 팀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이거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로 만들겠어라고 직접 통일교 관계자 부회장인가요? 라고 직접 녹취한 파일이 나왔고요. 또 실제로 마이크 펜스가 오기 때문에 위성락 지금 안보실장 과거에는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이분도 직접 가서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유명한 또 미국의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이런 그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 로비스트로 활약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익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근절할 거냐. 아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언론의 특성이라는 게 일이 벌어지면은 사실은 사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쓰는 게 일이 크게 벌어지면 면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강박증도 있고 해서 그런 건데 강연료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보니까 정치인들이 강연료를 좀 높게 책정했다. 원래 예를 들면 사례를 들면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제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얼마인데 얼마를 올려 이러던데 이렇게 하잖아요. 트럼프도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통일교에서 그때 트럼프한테 동영상 뭐 세 차례인가 받고 지급한 돈이 30억이 넘어요. 30억 통일교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이 또 뭐 2시간 3시간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짧겠죠. 그런 부분들이면 굉장히 글로벌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우리 특검이 세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대통령이 지금 뭐 특정 종교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해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30억을 그냥 마저 쓸 수 있고 여기저기 돈을 펑펑 쓰는 종교재단에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좀 세금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종교 단체에 대한 그 종교인의 세금 문제라고 하는 건 되게 오랫동안 정치권의 고양이 모래의 방울다기 같은 건데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이런 제도 개혁도 좀 같이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아주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정말 타당한 지적이네 보니까. 네. 저 돈이 어디서 났나 순간 생각을 해서.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일본 사례를 보면 그 아베를 피살하게 된 그 아들이 왜 그랬냐. 결국 집안을 돈 문제로 그렇죠. 다퉜죠 어머니랑. 어머니가 이게 그 돈을 다 집안의 돈을 전부 다 통일교에 갖다 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아베를 피살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사이비 종교의 문제점도 우리 너무나 많이 사회 사건으로 접하고 있는데 차제에 세금도 확실하게 물리고 종교재단도 투명하게 그렇게 재단 운영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면 해산 명령 해야죠. 저는 그게 통일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죠. 예외는 없죠 어디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본의 사례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경 기자가 다음 달에 한일 정상회담 열리는데 비공개 아젠다 아니냐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거 술 먹고 한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재밌어서 농담.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인요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좀 지금 나온 보도여서 일단 지금 뭐 이제 본인 설명은 소통관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됐다. 흑백 논리,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국민통합을 위해서 인요한 의원이 그만둘 이유가 왜 지금 갑자기 있는 건지는 국민통합하려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태도가 필요한 거지. 무슨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사실 다른 어떤 수면 아래 이슈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갑작스러운 신변 변화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들긴 하네요. 이분이 지도부도 아니죠. 지금은 지도부도 아닌데 뭔가 뭐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취재가 좀 필요하다. 이것은 인요한 의원의 이런 결심이 무슨 배경인 건지 어떤 정치적 배경 속에서 느닷없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취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취재를 끝내신 분들은 댓글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금 좀 난장판이에요. 뭐 어제 저희가 이제 정치비상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서로 계속 비난의 화살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면피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정점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건데 최근에 국민의힘 사정은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아까 잠깐 이제 저희 대기하면서 제가 구경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 장동혁이 흔들리길 바라는 사람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반은 여전히 관망세고요.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2.3 비상기험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그날 사과했던 사람들 다 끌어모아도 40명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 만약에 지금 뭐 윤호개인가 절연을 하고 그 바른 말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는 별건으로 과연 장동혁 체제가 흔들 만큼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바람들을 섞어서 보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체제를 여럿 비판을 했죠. 사실은 대구의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 권영진 의원 같이 어떻게 보면 지역 정가에서도 TK에서도 대북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작심 비판을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윤한홍 의원 같은 분도 사실은 그 친윤계 중에 친윤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물론 본인이 살기 위한 방도였겠지만은 장동혁 면전에서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논쟁을 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극복해야만 자기 원팀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결국은 한 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제 그 예시 사례로 가장 본인이 싫어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배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무감사위가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오후 시간에 긴급 공지를 좀 날렸는데 우리 이정주 기자 사실 이게 보통적으로 보면은 이게 중간 결과를 당무감사위에서 하는 내용들을 기자들이 신속하게 이제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실 이렇게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태산 명동 서일필이 될 수 없다라는 서구인 겁니다. 그러면 당무감사위에서는 윤리위에 사건을 넘길 텐데 어떤 의견을 내게 될 것인지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윤리위에서도 결국은 장동혁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굉장히 큰 징계를 하는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게 맞물려 있는 것이고 게다가 사전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도 당무감사를 다시 재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혐의 내용도 보니까 딱지가 정말로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당의 여러 가지 여론 같은 것들을 잘못 해한 행위 등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 내전이라는 것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힘 내전이 그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단계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제거 작전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어요. 돌입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전쟁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내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양 진영이 거세게 붙었을 때 과연 누가 이길까? 예, 장동혁이냐, 한동훈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장동혁일 것 같습니다. 장동혁일 것 같다. 이게 좀 한국 정치 불행이고 보수 정당이 더 퇴화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영린 같은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 게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 vs 장동혁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문수, 물론 우리 진행자께서는 장동혁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을 거쳐왔던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선 직후에 이뤄진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문수가 유리하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시내에 좀 불과한 여의도 시내 뭐라고 할까 상대적으로 체급이 부족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어떤 그 승패를 가르게 됐던 장면이라고 하는 게 둘 중에 누구를 재보궐 공천 줄 거냐라는 지문이 있었거든요. 재보궐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전한길 vs 한동훈이었을 때 한동훈이라는 표를 들어줬던 게 김문수였고요. 전한길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장동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장면이 두 사람의 승패를 가렸다라는 이야기들을 국민의힘 안에서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정서가 그 사이에 사라지거나 감소될 만한 어떤 이슈가 국민의힘 안에 있었느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저는 그러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화된 싸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유리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장동혁이 이긴다고 볼 수 없지만 적어도 한동훈이 이기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 혹시 이 인요한 의원이 어떤 그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럴 만한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분위기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친윤계이긴 하죠. 그죠? 네. 친윤의 어떤 그 뭐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이긴 한데 실제로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당을 바꿔야 된다. 본인이 사실은 혁신위원장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나가는 메시지는 뭐 전혀 그와는 너무 좀 약하죠. 장동혁을 비판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인요한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일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말을 보고도 도대체 그가 지금 왜 나가는지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재 영역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어제 사실은 당무감사위 긴급검증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아내는 발표 내용이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 그 전 대표의 부인과 장인 장모의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을 하면서 세 분 다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고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당직 그 뭐 당원 게시판 탈퇴하는 과정들 시기조차도 비슷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더해서 이제 따님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동명이인이 아니지 동명으로 추정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런 얘기까지 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기자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부여하는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뭔가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형국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한편이 쓰러져야만 끝나는 게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동훈 세력, 소위 얘기하는 친한계를 확실히 정리하겠다 이런 시그널로도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실명까지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실명까지 그 가족 4인의 실명을 다 쓰고
그리고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시기까지도 밝혔고 휴대전화 뭐 등등 재외국민인 거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밝혀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맞네 맞아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게 다만 정당법에 문제가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한동훈 측에서 어떤 고발이나 고소 뭐 이런 것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의 사태를 좀 예비하면서 발표한 거 아닌가라는 법률적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게 그러나 기사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료를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일절 말이 없죠 지금. 제가 사실 한동훈 측이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한동훈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게 되죠.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어제 요게 나왔던 그 시기에 그 유튜브를 출연하고 있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짧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본 건 아니고 유튜브를 인용한 기사를 봤기 때문에 짧은지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위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물어봤을 때 하는 답인 것이고 본인이 굉장히 하루에도 몇 개씩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사정이면 이 정도의 상황에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시간 전에 제복 입은 영웅들이라고 하면서 국가 공무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올렸고요. 그리고 12시간 전에는 통일기구 게이트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하레비가 와도 못 막는다. 뭐 이런 걸 올렸고요. 19시간 전에는 백혜룡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것만 올렸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모르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순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일격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방금 글을 올려가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서 익명성에 숨은 비열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온 가족을 동원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조폭과 같은 양아치형 행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자는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라고 홍준표 연사 힘차게 외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어요. 깜냥 그런 자를 발탁한 자나 깜냥도 안 되는 자가 당대표를 하면서 함량 미달 둘이 나라를 운영했으니 이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윤과 한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도혁하고도 좀 일치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씨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윤한을 항상 묶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끝없이 윤석열과 묶이지 그 디커플링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묶어서 항상 정치 검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 정말로 만에 하나 동명이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 탈당 일자라는 게 굉장히 공교롭다고 느껴지는 게 2024년 12월 3일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4일날 새벽에 이제 무효에 그치게 된 건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통해서 그다음에 7일날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올라갔지만 부결이 됐고 14일날 가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16일 날 한 명 나가고 17일 날 2명 나가고 그다음 19일 날 한 명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순이라는 게 또 시점도 약간 묘한 느낌이 없지 않다. 이게 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서 한 단계 지나간 시점에 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습들이 물론 그 일자를 정해놓고 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모습들이 또 이제 호사가들의 해석 입장에서는 공교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뭐 지역도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남 갑구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강남 병인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입장을 냈네요. 인격 살인이고 불법 조사다 이렇게 반발을 그럼 했습니다. 맞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 여기서가 꼭지가 안 따지니까 자꾸 DMR이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게 뭐 적절하지 못했다 혹은 뭐 유감 표명 정도로 하고 비판을 하면 좋을 텐데 이 앞에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맞나요? 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좀 할 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초부터 스텝에 꼬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만약에 본인이 당당하게 윤석열, 김건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로 접근했으면은 이런 후과가 안 따르는데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거를 뭔가 모르쇠 대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닌 척하는 1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 그 말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욕한다고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시에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알량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도전적인 행태를 못 보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1년 뒤에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때도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는 단계로 끝내 날아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사실은 대통령과 그 부인을 험담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물론 지금에서야 우리가 다 비판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권세가 엄청 셀 때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뭐 동원 여부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또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정말로 1000만분의 1 확률로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라는 게 정황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뭐가 됐든 간에 입장을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현안에 대해서 두부 뭐 자르듯이 흑백을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문제도 검사 아닙니까? 검사. 이 문제도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를 명백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자체인데 결국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대응 태도를 보고 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응책이 그 1년 내내 보여줬던 모습으로서는 정치인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그 채널 A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정말 검사적인 시각이다.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정말 검사적인 시각에 있다. 지금 그렇게 신동철 비판을 한 거군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그 끝단에는 뭐가 있을지 결국 당에서 출당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당무감사의 윤리위 이제 위원장 지금 안 세웠는데 세워서 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사실상 축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아무 얘기 안 할 때가 아닌 걸로 보이면 솔직히 참 이게 비례에는 맞지 않는 게 그 비상경을 일으킨 윤석열을 출당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도통 저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맞고 이게 만약에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적절하지 못하고 잘못한 건 맞죠. 근데 그게 정말 출당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인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렇게 내부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은 안중에 없죠. 오로지 그 권력 투쟁 그리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투쟁만 하고 있다. 제가 최근에 취재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의 지위에 있는 한 그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둘이라 이거예요. 내년 대선 후보가. 그러면 한동훈 또는 장동혁인데 장동혁이 대표로 있는데 한동훈을 놔두겠냐. 결국 당원 게시판이 방아쇠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앞서 이제 김은지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치는 사실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의 정치는 국민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권력, 자기 기득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범죄 사실과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정치만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과도 반성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다. 종래에 민주당에서는 끝내 결국에는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찾아내서 해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국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들을까요? 없으십니까? 오늘 그 이배용 전 위원장이 그 김건희 씨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던데요. 무슨 또 먼저 받았다 선물을. 근데 또 처음 보는 브랜드가 나와가지고 스위스 200만 원짜리 화장품 있다고 하는데 동키가 훨씬 좋다. 구경 기자가 결혼한 동키와 결혼할 결심. 이름도 디어 오늘. 오늘부터 결혼. 디어 오늘부터 동키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